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꾼 영역 기반 방화벽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막 복잡하게 얽혀있던 규칙들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마 네트워크 관리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방화벽 규칙이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다 보면 나중엔 뭐가 허용되고 뭐가 막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도 힘든 바로 그런 상황 말이에요. 네, 바로 이 상태. 저희는 이걸 엉킴, 즉 탱글이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옛날 방식의 방화벽 규칙들은 이 그림처럼 그냥 거미줄같이 뒤엉켜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누구도 선뜻 손대기 무서운 그런 혼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화벽이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옛날 방식은 이랬어요. 모든 보안 정책을 방화벽에 있는 물리적인 포트, 그러니까 랜선 꽂는 구멍 하나하나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나눈 VLAN 같은 인터페이스에 직접 다 적용을 했죠. 예를 들면 1번 포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허용, 2번 포트에서 나가는 건 차단, 이런 식으로요. 이게 네트워크가 작을 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VLAN이나 VPN이 수십 개씩 생겨나면서부터 이게 완전 재앙이 된 겁니다. 비슷한 규칙이 여기저기 막 중복으로 들어가고 어떤 데선 허용인데 다른 데선 차단이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고요. 결국엔 관리 불가능한 엉킴만 남게 된 거죠. 이러다 보안에 구멍이 생기게 딱 좋았고요.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엉킴을 풀어낼 열쇠, 바로 보안 영역 시큐리티 존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보안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더 이상 물리적인 포트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묶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내부 직원들이 쓰는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그냥 신뢰, 트러스트 영역으로 하나로 묶어버리고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모든 길은 비신뢰, 언트러스트 영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방식의 핵심, 정말 아하 하는 순간인 거죠. 정책을 더 이상 물리적인 구조의 족수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개별 포트가 아니라 신뢰 수준이라는 논리적인 그룹, 즉 영역 단위로 보안을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영역들이 실제로 트래픽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똑똑한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영역 기반 방화벽은 아주 중요한 대원칙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이건 통과시켜줘 라고 허용하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영역 사이의 모든 트래픽은 그냥 전부 차단이에요. 이게 바로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죠. 그럼 트래픽을 어떻게 허용하느냐? 먼저 두 영역 사이에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이걸 영역쌍이라고 불러요. 이건 마치 신뢰 영역에서 비신뢰 영역으로 가는 단방향 다리를 하나 놓는 것과 같아요.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덕분에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딱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집니다. 첫째, 비슷한 인터페이스들을 영역으로 묶고요. 둘째, 트래픽이 가야 할 방향으로 영역쌍이라는 길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바로 그 길 위에만 필요한 정책을 딱 얹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수백 개의 규칙을 뒤져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길은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 신뢰 영역에서 외부 인터넷 비신뢰 영역으로 나가는 걸 허용했다고 해서 반대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저절로 허용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는 길은 돌아오는 길대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만 열립니다. 이게 보안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핵심 원리예요. 자, 이제 영역 기반 방화벽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기능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방화벽 장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방화벽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방화벽 자체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누구일까요? 이거 꽤 중요한 질문이죠. 그 해답이 바로 셀프 영역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방화벽,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가상의 영역이에요. 말하자면 방화벽의 두뇌와 신경계를 위한 개인 경호 시스템 같은 거죠. 이 셀프 영역 덕분에 우리는 방화벽 자체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아주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IP를 가진 내 PC에서만 원격 접속 SSH를 허용해줘 라든지 내가 믿는 저쪽 라우터가 주는 길찾기 정보 OSPF, BGP 같은 것만 받아들일게 같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셀프 영역은 뭐냐? 우리 네트워크의 사령부인 방화벽 자체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성을 지키려면 성주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내용들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 영역 기반 방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 혁신인지 그 핵심 가치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옛날 방식은 정책 단위가 개별 인터페이스 하나하나였지만 새로운 방식은 거대한 논리적 영역입니다. 기본 상태도 달라요. 과거엔 일단 허용하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전부 차단해서 시작하죠. 결국 확장성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옛날 방식은 엉킴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방식은 네트워크가 아무리 커져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 다 잊어버려도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보안 정책이 더 이상 물리적인 랜섬 포트에 묶이는 게 아니라 신뢰, 비신뢰 같은 논리적인 보안 그룹에 연결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영역 기반 방화벽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아직도 복잡한 엉킴 속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네트워크 보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